저희들은 매크로 조작 가능성 전체를 열어놓고 보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보고 지금까지 이상 징후 및 침해 시도 관련해서 건수를 전부 제출해달라 했더만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료가 안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8강전 클릭 응원이 매크로에서 맥없이 뚫렸기 때문에 앞으로 포털도 드루킹과 같이 맥없이 뚫릴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 이것이 결론이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네. 우리가 이 관련해서 다수의 보안 전문가 또 키사 인터넷 진흥원 관련 담당자 그보다 더 정교한 사람까지 불러서 전부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FM 코리아라든지 DC 인사이더에 올라온 정보만으로는 고유 IP 값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격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난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결코 아니다. 참고로 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프로그램은 축구 응원 페이지 반복해서 접속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소위 매크로 소스 코딩이라 그러는데요.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접속 대상 페이지가 첫 번째 칸이고요. 두 번째는 정상적인 데이터 구조고 세 번째는 IP를 숨기기 위한 프록시. 이 들어가면 IP가 다 숨겨집니다. IP 안다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칸이 211, 249 띵띵띵 돼 있는데 이것이 카카오 서버입니다. 국내 서버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수신자적 정보 CHN으로 돼 있는데 저거 중국입니다. 관련해서 한 개씩 늘어나고 국내는 하나도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공격자를 특정할 수가 없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록시 서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IP 위조가 가능합니다. 특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개연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오기 전에 카카오 담당자 대표가 다 불렀습니다. 이 매크로 관련해서 이 매크로는 사실 불법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거 기간 중에 뉴스 댓글에 이렇게 공격할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포털 사업자가 가장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포털 카카오는 이번에 사실 로그인 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무로그인으로 횟수를 무한정으로 해가지고 엄청 트래픽을 늘리면 이 광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겁니다. 방치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떤 포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보안 입법이 또 필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공격자에 대한 처벌. 이거 여론을 조작하고 전체를 다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공격자를 처벌할 건 아니지만은 이런 위조하고 이런 위장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격자도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만약에 그러다가 어떤 개인의 장난으로 귀결되면 어떡할 거냐? 왜 장난도 위법입니다.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여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하실 수 있으나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건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드루킹 사건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대선 결과가 며칠 사이에 뒤바뀌고 전쟁 양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의 방치는 곤란하다.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몇 사람이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은 업무 방해입니다. 범법의 행위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시설이라든지 이런데 하루에도 수천 건 북한 해킹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발표했는데 업비트를 하는 두나무. 네. 여기에는 최근 3년간 42만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구체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포털 네이버하고 카카오한테서 디도스 공격 등의 서버 해킹 정보 유출이 최근 3년간 몇 건 있었느냐 자료를 내라 했더만 5건 있었다고 우리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예전에 했던 8,800만 건 이상의 댓글로 조작한 드루킹 문제가 다시 상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여기에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도 바로 이런 걸 체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카카오에서 일부 두 개의 IP에서 했다고 조작됐다고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이것도 카카오 일방적 발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카카오 담당자들한테 오늘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이 나서서 전체적인 전모를 다시 한번 밝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분야에도 철저히
걸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참고로 댓글이라든지 공감 이런 데는 이 로그인이 되니까 관계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내 포털 아이디가 인터넷 암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구매 가능한가요? 개당 800원만 주면 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매크로를 덮어 씌우면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최근에 그 기사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7년간 총 36,116건의 아이디 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였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번 그걸 제대로 수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뉴스타파 신앙님 김만배 관련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2월 21일이나 2월 25일도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3월 6일 뉴스타파 바로 게재 이후의 사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밤 9시 22분에 처음으로 기사를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받는 분이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받는 매체가 전라일보입니다. 네. 그리고 받는 매체가 경향신문, 오마이뉴스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MBC, KBS 등 인터넷 신문을 번져갔고요. 또 KBS, MBC, YTN, 라디오 이런 쪽으로 쫙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3월 6일부터 벌써 네이버 영역에서 김만배 음성 파일 뉴스타파 가짜뉴스가 이 랭킹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이 그냥 1위 하면 이거 전국으로 완전히 하루에도 뭐 1,500만, 3,000만이 보는 데서 여론이 주도돼 버리거든요. 여기에 대해 책임질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그렇고 조금 표현이 거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 증거를 갖고 판단한다면 심증으로 정교하게 기획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3월 7일 보면 MBC가 내 꼭지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게 공영방송으로 할 태도라고 보십니까? 그만 알면 예. 이것은 이상하다 하는 걸 하루 전날에도 그대로 어떻게 그걸 보도를 합니까? 전날에도 KBS 9시 뉴스부터 예. 또 MBC PD 수첩까지 왕창 방송합니다. 네. 이거 공영방송 이래 해도 됩니까? 뭐 뭔가 근원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런 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선거 캠프도 조직적으로 다 가담합니다. 어떤 의원은 커피 한 잔 덮은 윤석열 게이트의 시작. 여기 우리 가방위 의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직접 타줬다는 커피는 1,805억 원짜리 대장동 커피라고 이야기도 하질 않나. 커피 타주고 재덮어준 스폰서 검사 윤석열이라고 우리 가방위 의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선거 캠프도 총 집중대가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하루 전날에는 이재명 후보가 475만 명의 선거 운동 문자 보냅니다. 이 혹시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네. 거의 사실 유포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예.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처벌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명예훼손에 의한 그 형사적인 처벌이나 배상은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75만 명의 선거운동 문자 비용이 가장 최소로는 4,800만 원. 네. 많게는 뭐 상당히 더 많이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전부 세금으로 보전받았거든요. 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사실이라면 네, 환수해야겠죠. 뉴스타파의 이 대선 공작은 천인공노할 사건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여기에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전체 이 기사의 이익을 보는 사람.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총괄 기획된 시나리오다. 저도 그렇게 똑같은 해석을 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저는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더 큰 후유증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조사해도 뭐 한 30% 40% 정도는 그걸 사실이라고 아직도 믿지 않을까. 철저한 생각합니다.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보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만약 이런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졌으면 아마 수천억의 배상이거나 방송사 중에 누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방송사 책임자들이 다 사퇴했을 겁니다. 카카오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인터넷상의 그 정오 발언, 욕설이라든지 혐오 댓글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댓글 규제 계획 보고서 일명
정책 녹슬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예. 댓글 신고 항목에 차별 혐오를 신고 기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네. 내부 전문가들과 혐오 폭력 콘텐츠 관련 자율 규제 기준과 이행 방안을 담은 문서입니다. 네. 들어보셨죠? 예. 참여한 전문가들은 카카오 계획과는 반대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지 따져볼 문제이다. 혐오 표현을 제재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오류에 빠져들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정오 발언 규제 대상에 정치적 표현을 버젓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직접 작성한 420만 개의 댓글을 민간학회, 한국 언론 법학회에 아무 꺼리낌 없이 제공해서 연구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2조 1항에 따라서 정보 등을 부당하게 유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소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저촉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예. 또 카카오가 댓글 규제 시스템에 그 혐오 표현의 인식 조사도 했는데 정치 성향을 분명히 넣었고 또 내용도 보면 숙골들이 빤빤하게 나라를 말아먹고 대깨문들이 난리친다. 북한에 퍼주기만 한 종북 자빨, 경제 말아먹은 우점들 추방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은 카카오가 욕설만 규제하고 있다. 정치 댓글은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약간 자의적 요소가 있지 않나 예. 싶습니다. 그 종북이란 표현만 하더라도 대부분에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는데 네. 1심 재판부를 근거 삼아서 정오 발언으로 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또 카카오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내용 등급 서비스 세이프넷 기준을 따른다고 했고 또 키소의 어떤 정오 발언 규제 기준도 따른다고 했는데 그걸 따른다면은 카카오 주장대로 보고서에 정치 관련 의의들은 그 삭제 조치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깨문들이 난리친다. 이 댓글이 문재인 지지세를 비하하는 정치적 표현인데 댓글 화면에서 시스템이 삭제 처리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 대깨라는 표현은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모두 삭제되게끔 라벨링 됐는데 이것은 카카오가 임의로 한 겁니다. 대깨문이라는 것은 엄연한 정치적 표현입니다. 네이버는 이런 걸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이 전직 대통령에 연관된 그 비속어 표현인 지박이가 난리친다, 닭꺼내가 난리친다 같은 보수진을 공격할 때 쓰이는 표현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쥐와 닭으로 비유하는 그런 것은 비속어가 아니고 대깨문은 비속어입니까? 정말 자의적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을 둘러싸고 그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카카오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했고 이제 현지 조사 결과가 드러나면 그것이 서로 좀 더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포털의 이 사회적 공적 책임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가 그것이고 그거에 대한 입법은 국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그 정치적 그 편향을 떠나서 모든 이용자들에게 나중에 어떤 피해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쪽 편을 들었다 저쪽 편을 들었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제대로 한번 그런 그 질서 그리고 그런 그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